좀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IT에 가보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좀비가 가능하냐고요? 네. 결말이 항상 배드엔드입니다. 이 군대와 보건당국의 좀비 매뉴얼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네네. 그래서 미국 과학기술을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오늘은 또 3화입니다. 네, 3화를 맞아서 굉장히 또 모시기 힘든 게스트 오늘도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읽어주는 남자 과학나무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투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매번 뺀다 그래가지고 박수를 안 쳤어요. 네, 박수는 어차피 자를 거라서. 네. 이번엔 안 쳤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제 녹화를 하는 날짜가 오늘 며칠이죠? 12월 14일인데 일주일에서 2주일이 뒤면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예요. 그쵸. 네, 연말 계획이 좀 있나요? 저는 일단 케이크를 주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 매년 연말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매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 먹어요?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거의 한 20년째 전통으로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고요. 그때 케이크를 먹고 그 다음에 30일에 또 대학교 동기들이랑 이제 4년째 하고 있는 4년이 아니지 거의 10년째이지 10년째 하고 있는 또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많네요. 그때 또 케이크를 먹고 저는 집에 혼자 있을 예정이라 예, 원래 일정이 있을 뻔했는데 이거처럼 뭐 공교롭게도 비었어요. 일정이 예. 비어버려서 예, 저는 집에서 뭐 여러 가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예정인데 뭐 원래는 저는 항상 몰아보기를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스파이더맨 몰아보기 싹 했었고 근데 뭐 이번에는 오늘의 좀 주제와 관련돼 있는 것을 좀 해볼까. 그래서 좀비 영화나 드라마를 좀 몰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또 워낙 인기가 많은 장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좀비물 좋아하시나요? 저도 좀비물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시죠? 저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그 월드워지라는 책이 있어요. 맥스 소설. 브룩스 맞아요. 어, 그 소설 어. 책을 제가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로? 한 5번 읽고 소장을 했습니다. 영화랑 달라요? 네. 영화랑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일단은 책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영화는 너무 단편만을 보여주잖아요. 영화도 되게 시간이 다이나믹하다고 너무 생각했는데 월드워 제트는. 책이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책은 이제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이제 시간 순으로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결 이후까지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계층과 어떤 사회의 모습과 뭐 정치적인 결정과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좀비들이 쳐들어왔을 때 학교에 갇혀있던 학생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비 사태가 이제 종결된 막 이후에 뭐 얼음을 찾아다니면서 녹지 않은 좀비들을 깨부수러 다니는 그런 요원들의 이야기도 보여주고요. 처리하려고? 신기하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좀비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미 국방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는 그 광경도 보여주고, 그게 현실적이지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이 좀비라는 크리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해하기보다는 납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다가 진짜 좀비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어떤 정치, 행정, 외교, 약간 군사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반 신기하다. 소시민들의 삶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소설이 또 재미가 있군요. 소설이 진짜 재밌어요. 두께가 한 이만큼 되거든요. 거의 벽돌책인데 진짜 재밌어요. 원래 영화도 되게 명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워킹데드를 뭐 드라마도 봤지만 게임이 있거든요. 또 그것도 워킹데드 약간 명작이죠. 인터랙티브 스토리 게임, 약간 본인이 고른 거에 따라서 뭔가 선택지가 바뀌어가지고 스토리를 보는 그런 게임이 있어서 그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좀 봤었는데 뭐 이번에는 그걸 또 해볼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본 건 이제 부산행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좀 명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행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한 약간 그럼 맞아요. 감성도 익숙한 익숙하고. 감성이죠. 맞아. 맞아. 그리고 잘 만들었어. 그 실제로도 이제 어떤 점에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악역이 확실하고 근데 악역이 공감이 좀 돼. 나도 저렇게 할 것 같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대부분 좀비물들이 좀비가 어떻게 변하고 막 좀비가 사람이랑 어떻게 싸우고 이런 것보다도 그 속에서 뭔가 빌런이 일어나고 인간 군상을 맞아 보여주는. 맞아 정말 인간 군상의 낯짝을 다 보여주는 느낌.
그 바닥까지 보여주는 느낌? 근데 그게 약간 좀비물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좀비물이 약간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비물은 진짜 도파민 추구잖아요. 뭔가 그런 때려 부수는 그런 장면이. 그래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었어요. 좀비 다이어트라고. 뭐야? 좀비 다이어트. 아, 뭐냐면, 런닝머신을 아, 뛸 때, 좀비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워킹데드 같은 거 무섭다면 틀어놓고. 죽는다. 맞아. 뛸 때 같이 뛰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도록 살이 실제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쉴 새 없이 뛰어야죠. 아, 그쵸. 좀비물은 맞아, 좀비 맞아. 많이 나오니까. 맞아. 유산소지. 그렇습니다. 사실 좀비물도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되게 천천히 걸어 다니는 좀비랑, 뭐, 정말 멍청한 존재로 그려졌다면, 최근의 좀비들은 뛰어다니고, 심지어 사랑도 하잖아요. 약간 알아요? 좀비 코미디 영화들이 있어. 좀비랑 연애하는 영화 알아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뭐였더라? 원바디스였나? 뭔지 알아. 뭔지 알지? 뭔지 알아. 좀비랑 사랑을 해. 어. 그래서 그런 영화도. 좀비랑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아, 저는 약간 향에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아, 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의 맞아. 향을 하긴 시체 향이 날 거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초록색이잖아. 아. 화장으로 가릴 수 없을 것 같아. 레보디션주의가 좀 있으시네. 그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좀비는 근데 그런 점에서 크리스마스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왜요? 알록달록하다는 점에서 좀비가 알록달록하니까 역설적으로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리지 않나. 크리스마스는 좀비물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럼요. 아. 크리스마스는 좀비물을 봐야 돼. 좀비 거의 유사 틀이다. 다들 크리스마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근 크리스마스가 호러물이랑 또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악몽도 조금 그로테스크하잖아. 팀버튼 감독의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저는 크리스마스가 약간 너무 낭만적으로 포장이 잘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호러물을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깨부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약간 그럼 다들 이제 아름다운데 나 혼자 아름답지 않은 걸. 좀비 보고 있고. 나름 뭐 의미가 있죠. 나름의. 아니 좀비는 유사 틀이라니까. 초록색이고 알록달록하다니까. 빨간과 초록이 섞여 있을 그럼. 거고. 빨간과 초록이 섞여 있지. 그럼. 그럼 틀이지.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네. 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좀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좀 아시나요? 좀비요? 네. 좀비 물리면?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좀비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 사실 좀비라고 하면은 좀비가 뭐예요? 죽어 있는데 움직이는. 그치. 죽어 있는데 움직이는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괴물인데, 혹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최초로 좀비를 접한 기억이 뭐예요? 최초로 좀비를 접한 기억이요? 내 인생 최초의 좀비. 인생 최초의 좀비? 음. 그게 그거였어. 월드워. 진짜? 되게 고급 좀비를. 고급 처음부터 좀비였어. 봤네. 그래서 웬만한 좀비로는 만족할 아. 수가 없어. 나는 그거였거든. 메이플 스토리에 좀비라는 몬스터가 있어. 알아. 커닝시티 가면 아니야, 커닝시티 아니야. 어딨어? 엘라스에 있어. 아. 눈 엄청 내리고 있고. 맞아. 거기에 무슨 탄광에 들어가면 내 기억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맞아. 직급이 있었어, 좀비. 맞아. 무슨, 좀비가 있고. 맞아. 로열 좀비가 있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심지어 옷도 달랐다고. 그 때려잡으면은 어금니 드랍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나는 그걸로 처음으로 좀비라는 개념을 맞네, 알았어요. 맞아. 메이플 있었구나. 메이플 스토리에 좀비가 맞네. 나와요. 아무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찌됐건 세상에 좀비라는 개념은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 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비라고 하면은 또 부두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두가 뭔지 아시나요? 부두? 네. 종교 이름이 부두인가요? 맞아요.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는데요. IT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IT에서 좀 약간 굉장히 좀 통하는 그런 부두교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종교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좀비라는 단어는 원래 의식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노예 같은 개념을 좀비라고 칭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농업을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주술사가 뭔가 주술을 부리면은 그것에 맞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것만 행하는 그런 존재를 좀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IT가 식민지를 워낙 또 많이 당했고 노예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그려졌고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원래는 그냥 종교에서 얘기하는 좀 신화적인 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서구적인 사람들이 IT를 가보니까 서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침략자들? 그치. 침략자들이 IT에 가보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흥미롭더라고.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본 좀비.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네. 1962년도에 병원에 입원을 해. 죽었어. 그리고 3일 만에 이 사람은 뭔가 살 수 없다라고 이제 2명의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고 그의 누나가 서명을 했어. 이 사람은 죽었다.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는 죽었다. 라는 걸 서명을 했어. 근데 18년 뒤에 갑자기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나는 사실 좀비였다. 왜냐면 자기 형이 그 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좀비로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굴리다가 내가 정신을 언젠가 차려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었는데 살아있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실제 좀비와 굉장히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랑 되게 비슷한 그 근거라기보다는 경험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노예인데 의식이 없고 막 죽은 건데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나만의 좀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있어요. DIY 좀비 약간 이런. 왜 만들게요? 나만의 좀비. 만들게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치, 이력이 뭔가- 있잖아요, 본인의. 뭐죠? 아니, 본인이 약간 그런 거를 다루시니까 시체를 많이 또 보셨고. 아이 전혀 아닌데요. 약간 프랑켄슈타인이 좀비인가? 프랑켄슈타인은 사실 만들어낸 괴물이잖아. 시체를 엮어서 갈바니즘에 기반해서 그치, 맞아. 전기를 생체 전류를 흘려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어떤 어보미네이션에 가까운 그러니까 느낌이고. 로봇? 생체 로봇? 로봇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근데 걔도 의지가 없잖아. 근데 걔는 노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은 그냥 살아 있다라는 거에 의의가 있는 친구고 좀비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내가 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럼 프랑켄슈타인은 생명 반응이 아닌데 그건 어쨌든 몸을 움직인다, 살아있다. 그치. 근데 그러니까 좀비는 시체들을 엮어가지고 아마 그게 죽어있다? 그치. 좀비는 죽어 있는데 내가 하는 대로 몸이 그냥 의식 없이 움직이는 게 좀비고 반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은 죽어 있는 걸 엮어가지고 의식이 있는 걸 만든 거잖아. 얘는 의식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뭔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조금 더 유사한 개념이라면 디아블로에 나오는 부두술사가 만들어내는 뭐라 해야 되지? 소환물들? 굴 이런 애들. 구울 같은 것들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굴. 구울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개념적으로. 맞아. 예전에는 좀비라고 안 하고 구울이라고 했던 것 같아. 다른 개념일 거야 그게. 그래? 구울은 뭐고 좀비는 뭐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좀비. 네. 언젠가 찾아서. 아니 이게 언데드들이 되게 그 유래를 찾아보면은 재밌는 맞아. 게 많은데 언데드가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정말 많지. 맞아. 벤시라는 개념도 있고 뭐 구울도 있고 좀비도 있고 또 뭐 있죠? 드라큘라.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런 미라. 것도 있고 웨어울프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언데드라고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그리고 뭐 레이스라는 개념도 있고 맞아. 고스트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고 이런 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언데드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개념이죠. 모든 인류의 꿈이잖아. 맞아. 그래서 나도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찾아봤어. 좀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있어요. 대부분 좀비의 거장. 거장 빅가이가 있어요. 웨이드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류학자이자 식물학자예요. 그래서 식물학에 대한 지식도 많고 좀 인류 문화적인 어떤 지식도 많아서 이 사람이 좀 IT에 많이 가가지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이런 걸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IT에 가가지고 좀비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이거를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공개를 한 IT에서 좀비를 만든 과정은 2가지의 과정을 따라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일단 죽여야 돼. 근데 죽이는 게 정말 죽이는 게 아니라 의사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금 얘는 죽어 있구나라는 생명 거를 반응이 없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의사가 봐도 지금은 얘는 죽었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생명 반응을 엄청나게 낮춰. 그래서 대사율을 엄청나게 낮추는 보거독 같은 거를 몸에다 주입을 해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죽은 것처럼 얘를 만드는 거예요. 약간 겨울잠 자는 개구리처럼.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건드려도 살아나지 않는 정도의. 그러고 나서 환각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환각제를 집어넣고 나서 본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이 2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살아있는 사람을 좀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일단은 생명 반응이 있으니까 살아있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거장이 말하는 좀비는 살아있지만 본인의 자아만 없는 상태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좀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음. IT 부두교에서 얘기했던 좀비의 개념은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 있는 건 아닌데 누가 봐도 죽었지만 뭔가 네. 의식 없이 조종을 당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개념이 좀비에 가까운 개념이고 그치. 실제로 IT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재밌는 거는 일본의 생물학자 타케시 야스모토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 해보니까가 아니라 연구해보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한 이런 독의 농도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가깝게 만들 수도 없고 이 정도의 환각으로는 사람을 좀비처럼 만들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롤랜드 리틀우드라는 사람은 영국의 인류학자고요. 차바네스 듀온이라는 사람은 IT의 의사예요. 그래서 영국의 인류학자랑 IT에 있는 의사가 협업을 해가지고 논문을 한 게 돼요. 여기서 나온 거 뭐냐면 전통적인 의미로 좀비로 알려진 세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상태인가. 그랬더니 각각 정신병이 있는 정신분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산소증을 좀 강하게 겪어서 뇌병변이 생긴 거야.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어떤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어떤 그 환자들을 이제 IT의 문화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을 좀비라고 정의를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게 기존의 어떤 좀비의 사례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들은 좀비라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좀비는 살아있지만 자아가 없는 맞아요. 상태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아는 좀비는 죽어있지만 시체들이 막 움직이는 좀비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이걸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그걸 봤어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유튜브에서 부두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게 실제로는 부두교가 되게 좀 기독교스러운 어떤 그런 풍인데 약간 저주랑 엮이면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주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악마 숭배나 좀 저주와 엮이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언데드와 같은 이미지가 씌워지게 된 것 같아. 약간 괴물 크리처를 만드는 어떤 사악한 주술이 됐구나. 그렇지. 사실은 그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문화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되게 다른 어떤 의식인데 요게 약간 그 오컬트적으로 소모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라는 개념이 좀 등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어쨌든 우리 미디어를 보고 이제 배우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게임,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좀비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좀 공고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좀비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비라는 개념을 소모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아까 영화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찌됐건 시체를 굉장히 많이 봐오셨잖아요. 아닌데요? 저 근데 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좀비는 어쨌든 흐느적 걸어다니는 천천히 걸어다니는 좀비였는데 어느샌가 막 뛰어다니고 점프도 하고 맞아요. 엄청난 괴력을 막 쓰고 이제 연애도 하잖아요. 맞아요. 좀비들이.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 좀비의 변천사. 내가 되게 어이없는 좀비의 걸 진화. 봤는데 아니 그 일본의 어떤 좀비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멀리뛰기 선수 출신 사람이 좀비가 된 거야. 그래서 좀비가 거의 뛰어댕겨. 뛰어댕기는 게 멀리뛰기처럼 뛰어댕겨. 도구를 사용해? 도구를 사용하진 않고 장대 높이 뛰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멀리뛰기야. 그래서 진짜 점프를 엄청나게 하면서 거의 날아다니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되게 흐느적 거리고 말도 못하고 되게 막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느린 좀비로는 자극을 받지 못하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도파민이 충족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되게 고전적인 영화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봤어요? 새벽의 저주 이런 것들 봤어요? 거기는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맞아. 바보 같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존재만으로 공포심을 주는. 그때는 그런, 그랬겠지. 그때의 어떤 사회상으로는. 근데 이제 좀비라는 게 사실 워낙 이들이 명작이니까 이거를 패러디한 작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후속 작품들이 나오면서 뭔가 웬만한 좀비로는 사람들이 도파민을 못 채우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서 뭔가 되게 공격적이고 막
빠르고 날라다니고 이런 좀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베리에이션이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뭐 물어야 감염이 된다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물지 않아도 감염이 되고 뭔가 공기 중을 통해서도 감염되는 좀비들도 많고 그쵸? 그리고 분노 바이러스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좀비 같은 28로. 개념이 아니라 맞아. 맞지. 뭔가 너무 분노를 주체를 못해서 공격성이 높아지는 좀비는 아니지만 좀비와 같은 유사한 어떤 형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자형 좀비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미를 대상으로 한 거긴 한데 사람은 아니고 동충하초 중에서 하나인 실동충하초라는 친구가 이제 개미를 숙주로 삼는 어떤 그 포자 형태의 곰팡인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어요. 얘가 개미를 감염을 시켜. 그러면은 개미는 의식이 없어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나뭇잎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죽어. 그러면 그 죽은 그 개미에서 그 포자 이거 뭐라 그러지? 포자대 이게 막 나와. 그럼 거기서 그 포자대에서 퍼지는 거야 포자가. 아. 공기 중으로.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개미에 또 감염이 되겠지. 그러면 또 감염된 개미는 마찬가지로 높은 데로 올라가서 포자대를 또 만들고 이런 되게 친구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맞아. 그 개미도 있는데 애벌레한테도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그래요? 애벌레한테 들어가면은 음. 애벌레의 막 눈이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머리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새한테 잘 보이게 아, 만들어요. 기생충이구나. 맞아. 새한테 잘 어. 보이게 만들어. 그러면은 걔의 목적은 애벌레가 새한테 먹히도록 하는 거야. 기생충은 좀 그런 식의 음. 그걸 많이 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런 느낌도 있고. 유사하겠지만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감염시키는 게 목적인데 보통 쥐를 통해서 많이 매개가 되는데요. 이 친구가 쥐 안에 들어가면은 그 뇌에 있는 편도체를 마비를 시킵니다. 아시겠지만 편도체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역할을 많이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도파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편도체를 마비시키고 도파민을 만드니까 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가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이거에 감염된 쥐들은 고양이들을 안 피해요. 그 고양이가 이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고양이가 얘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결국 감염되는 그런 식으로 퍼지는 그런 미생물들이 또 있다고 미생물이 아니죠. 기생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좀 좀비와 좀 유사하고 연갓이라는 또 영화가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걸 걔는 보면 물을 통해서 맞아요. 감염됐었나요? 맞아요. 맞아. 그거를 감염되게 되면은 보통 사막이나 이런 동물들에 감염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그런 곤충들은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물에 빠져서 죽는 걸 유도하는 이제 그런 불쌍한 사막이. 세상에라. 근데 이런 생존 방식이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번식과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이 숙주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좀비랑도 유사성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재밌는 이야기가 좀 많네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다기보단 얘네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애들은 숙주를 어쨌든 살려두잖아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치. 왜냐면은 걔가 살아있는 상태여야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니까. 숙주의 의지가 아니라. 근데 좀비는 숙주를 죽여요.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 번식에 성공하면 혹은 이동에 성공하면 숙주를 죽이지 않나요? 좀비의 번식이라는 게 뭐죠? 내 말은 이제 기존의 개체수를 늘리는? 기생충이나 아니면 이 포자성 곰팡이 같은 애들은 본인의 목적을 이루면 숙주를 죽이잖아요. 맞아. 숙주가 죽으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지. 그렇지. 좀비랑 그럼 비슷하지 않나? 그런가? 죽으면서 감염 자체가 목적인가? 그게 이제 이쪽이 얘들의 입장에선 번식인 거니까. 약간 그런 건가? 그 버섯이 약간 음. 자실체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뭐 곰팡이들도 이제 막 숨어 있다가 그 음식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점령하면은 여기 내가 점령함 이러면서 꼭 이렇게 포자를 올리잖아요. 눈에 보이게. 이것도 그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비슷한 그런 느낌 느낌인가? 같기도 하고. 좀비 상태로 변화하는 게 휴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원래는 몸에 퍼져 있다가. 그럼 이제 죽어도 돼 이런 느낌인가? 근데 그거는 좀 매체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음. 뭔가
포자로 퍼지는 친구들 내 기억으로는 워킹데드가 음.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고 그거 못 봤어요. 아 이거 게임이에요. 어. 아마 그래서 못 보셨을 건데 한때 엄청 유명해서 그게 1편이 너무 잘 만들었거든. 2편이 완전 개망했어 그게. 왜? 그게 이거 좀 약간 딴 얘기긴 한데 1편이 진짜 고티라고 뭔지 알아? 몰라. 더 게임 오브 더 이어라고 해가지고 아. 이달의 2년은 이 올해의 게임 음. 이것까지 수상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든 게임인데 2가 시작하자마자 1편의 주인공을 죽여요. 죽였어? 심지어 다른 사람이 워킹데드 같은 골프채로 짓을 죽여요. 네. 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진짜. 근데 그러면서 뭔가 좀 뭐 PC주의 관련된 어떤 그런 행보도 좀 보이고 약간 아니 왜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시즌을 좀비물은 시즌을 넘어갈 때마다 과연 내 최애가 살아있을 것인가? 그런 게 또 어찌됐건 누군가 죽어야 그런- 재밌으니까 맞아 아슬아슬한. 뭐 아무튼 그런 영화에 있는데 얘네들은 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기를 통해서 퍼지돼 음. 숙주가 죽어야 좀비가 돼. 아 숙주를 죽이진 않아. 잠복기가 있구나. 잠복기가 죽기 죽을 전까지 때까지 잠복이야.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하다가 어떤 이유로 죽으면 그냥 좀비가 돼. 그래서 안 물려도 죽으면 좀비가 되는 이제 그런 묘사가 있었던 것 그럼 같고. 인생 2회차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잖아.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구나. 네. 이 정도면 괜찮을지도. 어찌됐건 내가 살아야 되는 건 다 하고 그럼 사니까. 어쨌든 괜찮을지도. 그럴 수 있겠다. 음. 근데 만약에 좀비물인데 포자를 통해서 가. 음. 근데 얘가 잠복기 없이 바로 좀비를 만들어. 음. 그럼 너무 사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제 빨리 종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나잖아. 그게. 음.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어찌됐건 저보다 의학적 지식도 많으시고 야. 그리고 되게 법의학적 지식도 많으시니까 좀비가 가능합니까? 좀비가 가능하냐고요? 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비가 무엇이냐?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좀비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떠한 상태가 가능한가요? 라고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좀비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인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비를 죽어 있는데 움직이는 일단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죽어 있는데 어. 움직이는? 죽어 있는데 움직일 수 있나? 갈바니 반응 같은 갈바니즘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외부의 자극 없이 외부의 자극 없이 외부의 시체가 자극 없이 이렇게 죽었다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치. 근데 보통 이제 죽었다는 거는 사람이 사실 죽는 게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모두 종결해서 이제 주요 장기가 기능이 이제 비가역적으로 기능이 정지하고 약간 이런 그래서 죽으면은 또 비가역적으로 기능이 정지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생을 유지할 수 없어. 내 몸을 유지할 수 없어. 이 세포들을 유지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일단 장기가 죽으면 개체가 죽는 개체사라는 게 있어요. 병진이의 주요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병진이라는 개체가 죽는 거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 몸에 있는 모든 게 그 순간에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몸에 이제 세포들은 기능을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 세포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개체사가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약간 이것도 뇌사설이 있고 그러니까 달라요 의견이. 그래서 뇌만 죽으면 죽은 거냐, 뇌가 죽은 뇌사의 상태가 사망인가, 아니면은 근데 뇌는 살아 있는데 다른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죽은 거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그래서 약간 이 좀비에서는 어쨌든 뇌는 이미 잠식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잠식을 당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미 이 설정이면은 주요 장기도 다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야. 심장이면 폐면.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뇌도 죽고 주요 장기도 죽었다라는 가정에서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요 장기도 죽고 뇌도 죽었는데 몸을 움직여야 돼. 근데 산소도 못 먹고 에너지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을 어떤 힘으로 움직일 것이냐, 팔다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첫 번째로 그런 게 있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인풋이 없으니까. 인풋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개체가 죽으면은 이제 세포들 단위에서도 이제 죽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좀비가 유사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초록색이 되느냐? 약간 여기에 오케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생물이 죽으면은 이제 몸을 파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게 있고 외부에서부터 파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부패. 이제 외부에서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를 할 때 어떤 것들이 부패를 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이 부패를 하게 한다는 우리 게 몸을 부패하게 하는 원인. 미생물이지 않을까요? 걔네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원래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우리 몸 속에 있던 애들이 우리 몸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장부터 대장 약간 이런 거기 많으니까 미생물이 많은 것부터 부패하는구나. 거기부터 부패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배가 빵빵해진다는 묘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부패를 하면서 부패 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부패 가스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생긴 애들이 부패 가스들이 뭐를 타고 이동을 하냐? 혈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 부패균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이동해요. 그래서 좀비물 같은 거 보면 가끔 초록색 그물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혈관을 타고 부패균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부패한 그 부분이 초록색으로 돼서 핏줄을 따라서 초록색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부패한 부패균이 그 안에 있으면은 색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혈관을 통해서 우리 그렇지. 정맥도 파란색을 보니까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해서 부패균이 이동을 그럴 수 하기 있구나. 때문에 좀비들의 몸이 초록색 그물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 또 빨간 반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몸이 막 터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부패 가스가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액이 생겨요. 부패를 할 때 이제 체액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포처럼 피부에 맺혀 있다가 터지고 이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피가 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부패뿐만이 아니라 자가용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소화를 시키잖아요. 위액이나 이런 애들이 효소나 이런 애들이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사를 끝냈어?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분해하는 그런 위산이나 이런 애들로부터 몸을 지키는데 이제 그런 게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던 지금까지 소화를 하던 애들이 우리 몸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몸 자체를 소화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남아있던 애들이 막 그래서 부패와 자가융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럼 사실상 장기들이 재기능을 못 하겠네. 이미 그냥 안에서부터 이제 계속 썩고 있는 거지. 썩는다는 말은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파괴가 된다는 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인풋이 없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외부적으로 자가유기랑 부패로 몸이 계속 파괴가 되고 있다. 거기부터 일단 끝이네. 네. 일단 죽었는데 움직인다는 사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굳이 인간이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아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구더기 파리 같은 시식성 이제 곤충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어쨌든 부패를 하면 부패 가스가 생긴다고 했잖아. 이런 부패 가스의 냄새를 맡고 곤충들이 와요. 그래서 곤충들이 이제 갉아먹어요. 그래서 갉아먹으면은 이제 그래서 안팎으로 다 내부 외부적으로 이제 부패, 자가용해, 그리고 곤충들의 외부적인 어떤 공격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이제 몸이 없어져 간다. 없어져 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네 번째로 그게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예를 들면은 고기 먹을 때, 회 같은 거 먹을 때 숙성하잖아요. 근데 고기를 이제 얼렸다 녹였다 하면은 말랑말랑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 그 말랑말랑해진다는 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말랑말랑이 아니고 그 물러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물러지는 게 세포벽이 파괴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몸이 향상성을 유지하지만 죽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 세포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터져서 몸이 어쨌든 세포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몸이 어쨌든 유지가 안 될 거다. 어찌됐건 움직인다 하더라도 오래 못 움직이겠네. 그럼요. 이게 오래 벌레도 못 계속 먹고
앞으로 그러니까 밖에서도 뭔가 이게 공격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격이 있으니까 사실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그쵸. 상황이네요. 일단 그래가지고 좀비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비들을 다 그냥 모아두고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죽는다. 알아서 죽는다. 그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알아서 이제 소멸한다. 소멸한다. 기능을 소멸한다. 멈출 것이다. 네, 기능을 멈출 것이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문제인 게 좀비물에서 문제인 게 걔네가 계속 사람을 물어서 계속 감염을 시켜서 문제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아. 초기에 우리 약간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초기 확진자를 격리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뭐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숙주를 살려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문제들은 숙주를 살려두면은, 그러니까 뇌만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 좀비 바이러스가. 그 숙주를 살려놔야 돼요. 숙주만 살려두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죽이는 게 아니라 뇌를 잠식을 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컨트롤을 뺏는 거네. 그렇게 한다면 좀비 바이러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 모든 제약이 사라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좀비 바이러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숙주를 죽이면 안 돼요. 살려야 돼. 일단 몸을 쓰려면 살려놔야 돼. 그래서 숙주를 살려두는 방법으로 좀비처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네, 실제로 숙주를 그런 그런 상태, 좀비의 상태, 좀비로 보일 만한 상태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견병 같은 거. 광견병이 사실 좀비 바이러스와 굉장히 기전이 비슷해요. 광견병은 물려서 체액으로 감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를 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동 통제를 상실하고 공격성이 굉장히 증가해요. 좀비 같죠? 공격성이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서 전염된다는, 체액으로 전염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극단적인 공격성, 행동 변화, 침 분비가 증가하고 이런 점이 좀비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하다. 광견병이. 근데 얘는 이제 숙주를 살려두죠. 근데 광견병에 걸리면 의식은 있잖아요. 의식은 있지만 어쨌든 고통스럽게 사망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요? 금방 죽는구나. 그래서 얘는 근데 이 광견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을 조금 무서워하잖아요. 못 먹게. 맞아요. 그래서 공수병이잖아 이게. 그래서 약간 그런 광견병 바이러스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여러 부차적인 요인이 얘를 사망하게 한다. 숙주를. 그렇구나. 그리고 프리온 질환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약간 광우병 이런 걸로 유명한 뇌를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숙주를 어느 정도까지는 살려두고 내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숙주를 살려두고 얘는 이제 비정상 단백질을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 붕괴라든지 성격 변화. 그리고 이렇게 공격당한 뇌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된다. 그래서 얘는 뇌 구조 장체를 망가뜨리는 경우. 프리온 질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능만 남나요? 본능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뇌에 막 구멍이 뚫린다고 이런 자극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어.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뇌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뇌 단백질 자체를 파괴하는 거라 가지고 어떤 특정적으로 무슨 여기가 어떻게 된다. 성격이 바뀐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뇌기능의 문제가 바보가 되는 생긴다. 건가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렇구요. 그런 오케이.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곰팡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해서 좀비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그걸 원하죠? 연어가 산란하러 갈 때 좀비처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본인이 스위치를 꺼버려요. 오직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통각을 꺼버려요. 통각 스위치를 꺼버려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연어가 올라갈 때 막 몸이 엄청 막 찢어지고 막 손상이 엄청 크게 있고 막 몸이 막 썩어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올라갑니다. 연어가? 네. 흥미롭다 그거. 그래서 산란기의 연어, 강을 거슬러 가는 연어가 좀비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움직인다.
그럼 걔네들은 올라가다 곰한테 잡혀도 아프진 않겠네. 네, 통각 스위치가 꺼져 있어가지고 아, 좋네요, 그거. 아프진 않습니다. 아, 뭐 불쌍할 필요가 전혀 없네.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곰은 안 불쌍해? 곰도 밥 먹어야지. 아, 곰은 연어를 그 주식으로 섭취하는 게 아니고 간식으로. 어찌됐건 간식도 거예요. 중요하잖아. 하긴 간식 중요하죠.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동물계에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좀비처럼 보이게 되는 오, 어떤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핫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를 아, 그치. 먹었을 그럴 수 때 있지. 좀비처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약류를 먹은 인간은 신경계가 망가진 인간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좀비와 유사하다. 몸은 살아있지만 생체는 살아있지만 뇌가 어쨌든 생각을 할 수 내 없어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마약 같은 애들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동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움직임이 기괴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움직임이 기괴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움직임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일단 균형이 깨졌으니까 이 사람이 인지가 왜곡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인데 위협적으로 인지하게 만들어요. 환각 같은 걸 보고. 그래서 약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느끼게 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걸 수도 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근육에 이상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편 같은 약물을 먹으면은 아편계 약물을 먹으면 몸이 좀 뻣뻣하게 굳어요. 또는 좀비 엄청 같네. 심하게 이완돼요. 그럼 흐느적 걷게 돼요. 둘 다 좀비들은 어찌됐건 이렇게 좀비처럼 걷잖아요. 걷네요. 어떤 종류든 좀비처럼 걷게가 되고요.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뇌 손상이 계속 반복되면은 운동을 권장하는 부분이 망가져요. 아, 그러면 무도병이라는 게 있어. 이거 알죠, 뭐냐면 알죠. 춤을 추는 것처럼 몸이 흐느적흐느적하는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타닐이나 이런 약물을 먹으면은 소화기가 망가집니다. 그럼 이제 위산양 이런 게 역류를 하거나 이래서 치아가 부식할 수 있어. 이게 올라오는 그래서 좀비의 입 모양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건 종류는 다르지만 되게 좀비의 특징을 좀 가지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네. 좀비의 외형과 좀비의 행동 양식과 그러네. 좀비의 생각 걷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약간 좀비의 그런 형태처럼 갈 수가 있다. 좀 무섭네요, 그건. 그래서 약간 호흡도 조절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환각, 환시 이런 걸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 공격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렇지.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최소한 감염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마약으로는. 마약은 감염이라기보다는 확산 전파가 되니까 그건 이제 뭔가 조금 더 좀비의 느낌보다는 진짜 권유하는 사용자. 느낌이잖아요. 너도 해볼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그런 거지. 어. 그래서 질병이나 마약 같은 원인으로 좀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좀 정의상으로는 좀비는 아니고. 그냥 몸은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 죽진 않았지만 좀비 우리가 매체에서 묘사하는 좀비처럼 좀비의 특징을 보일 수 가질 있다. 수 있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뭐 어찌됐건 그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이고 미디어에 나오는 좀비들은 사실상 좀 불쌍한 존재인 거네. 죽겠지. 그치. 얼마 안 걸리는 애들인 거잖아. 죽겠지. 그러면 통상적으로 물어봅시다.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고 해보자. 죽은 시체가. 그러면 얼마나 돼야 얘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 기간이, 죽고 나서. 기간이? 그게 환경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겨울이에요. 그리고 야외야. 이런 겨울이다? 이런 어. 겨울이면 조금 더 오래 움직일 수 있어요. 여름은 좀 더 적게 여름은 움직여요. 좀 부패가 빠르니까. 벌레도 습도가 많고. 높고 온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면은 잘 따뜻하다 그럼 이러면 보통 여름에 몇 시간, 뭐 겨울에 몇 시간? 지금 야외 기준으로.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왜냐면은 이게 뭐 사람의 체지방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럴 수 있지. 어른인지 아이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대략적인 레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루다 아니면 뭐 일주일이다 이런 정도의 대략적인 레인지도 없어요? 대략적인 레인지? 일단은 뭐 예를 들면은 따뜻한 뭐 여름에 그래요.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따뜻한 됐다. 여름에 일반적인 하면은 성인 남성이나 여성이 야외에서 서울 좀비가 기준으로 됐어. 서울이면은 근데 또 야생동물 이런 애들은 좀 없을 수가 있어. 없으니까, 서울 도심에서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살지 않을까. 생각보다 오래 사네. 왜냐면은 그 전제는 뭐냐면은 얘가 몸의 한 부위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은 예를 들면 다리가 있어. 다리라도 움직일 수 있어. 이러면은 이제 뼈대만 남았으면은 골격만 남았어도 움직인다. 이러면은. 근데 그 상태면 이미 뭔가 물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하겠다. 맞아요. 공격력은. 그렇구나.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 사실 좀비물을 보면서 쟤네는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간을 찾아내는 걸까? 근데 그러는 건 좀, 왜냐면은 어.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감각기관과 신경계가 이미 없는 상태란 말이야. 감각과 신경계가 기능을 정지한 상태인데 어쨌든 뭐 시각, 청각 이런 데를 다 감각계고 그것을 어쨌든 뇌로 전달하려면 신경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간을 쫓는 걸까? 근데 보통 묘사는 청각을 많이 쓰긴 하지. 청각, 후각도 쓰는 걸 본 것 같아. 후각. 그런가? 왜냐면은 그 뭐지? 피 뒤집어 쓰고 막 좀비 사이를 막 지나가는. 그것도 그렇다. 일부러 막 좀비들 이렇게 파편 몸에 발라가지고. 맞아. 그것도 게 그러네. 있으니까. 냄새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체 어떤 메커니즘 어떻게 인간과 좀비를 구분할까? 근데 묘하게 그러고 보니까 눈을 쓰는 경우는 잘 못 봤네. 눈이 좀 왜냐면은 빨리 부패가 돼서 그런가? 눈은 액체 안에 거의 대부분이 액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빨리 부패가 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좀 빨리 잃는다라는 시각은- 설정이 많은가 보지?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생명체가 죽으면은 눈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좀비들이 눈이 뿌연 거야. 그렇구나. 왜냐면 그럴 수 있겠다. 안에 있는 액이 혼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체이라든지 이런 액체가 혼탁해진 정도를 보고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가 되는군요. 연구도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비들의 눈이 그렇게 흐리멍텅하다. 그래서 일단 시각부터 잃는다고 보고 아무래도 코랑 귀는 조금 덜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설정이긴 하네요. 그래서 뇌를 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청각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다이렉트로 이제 그나마 뇌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살아있다고 보는 건가? 그런가? 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그런 생각. 그런 알겠습니다. 가설을. 어.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좀비라는 게 어찌됐건 뭐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정말 그 정통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맞는지 모르겠네. 오리지널 좀비. 그러니까 정말 그 좀비로서의 좀비가 불가능하지만 뭐 죽으면 어차피 금방 없어진다며. 근데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그래서- 좀비라는 게 가정을 합시다. 물러서 감염시켜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어서 돌아댕겨. 근데 뛸 수는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만약 그런 개체가 나타났어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포칼립스가 일어날까? 아니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일어나고 끝이 날까? 근데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물어서 좀비들이 그냥 자기 혼자 있다가 분해돼서 사라지면 괜찮은데 문제는 얘네가 계속 재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들의 나름대로의 번식이라고 해야 되나? 물어서 개체를 늘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다.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진압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진압이 어렵다? 진압이라기보다는 해결이. 근데 사실 그게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 또 문제가 될 수가 그쵸? 있고 예를 들면 어디 진짜 뭐 산 구석탱이 이런 데서 나오면 맞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 뭐 사실. 고립되어 있는 마을에서 나왔다. 이러면 이미 주민들 뭐 대부분이 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막 터져 나왔다. 약간 이런.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최초 이게 역학조사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퍼져나간지 전파 경로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유사성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 아니 누가 얘를 물었어요. 라고. 아니 뭐 싸웠나 보다. 그치. 보통 이러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겠지. 넘기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 동일한 신고가 자꾸 들어와요. 누가 얘를 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발작을 했다. 그래서 인계를 했다. 인계했더니 응급실에 환자가 난동을 부렸다. 그러니까 이런 연계적인 신고들이 계속 들어와.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좀비 사태 처음에 이제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비예요라고 바로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 행정 차원에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뭐지 약간 교상. 그러니까 물었어요라는 사건 신고가 되게 많이 어느 정도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문 다음에 어떤 발작
일어났다라는 어떤 구급 신고가 들어가고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렸다. 뭐 이런 신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뭐 이런 거. 그런 신고들의 경향성을 추적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서울이니까 서울 뭐 어디 역삼 쪽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그 보면 역삼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신고가 늘어나고 병원 난동 신고가 늘어나지? 왜 이렇게 원인 미상의 발열 환자가 많아지지? 약간 이런 신고가 늘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역삼에서만 발견되는데 갑자기 하남에서도 발견이 됐어.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추적해가지고 경로를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역학조사라고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역학조사라고 하기엔 왜냐면 좀비다 이렇게 아직 안 그치. 나왔으니까 그럼 대체 왜 이러지? 라고 해서 이제 사례를 찾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있는지. 근데 이제 연관성을 처음엔 모르겠지. 처음엔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 물렸던 사람이더라.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난동 부렸던 사람들 이력을 다 추적해. 다 물렸던 사람이더라.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 사건에서 누가 연관이 되면 최초로 물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막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근데 왜 갑자기 하남으로 갔지? 이 사람이 누굴 만났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관계성이 이게 물어서 전파가 된다라는 걸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 그럴 수 식으로 있겠다. 파악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시뮬레이션. 아마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알 수 있게 된다고는 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를 정말로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까지 퍼질 수 있을까라는 게 나는 궁금한 거거든요. 내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물어서 퍼뜨린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맞아. 어. 물어서 퍼뜨리는 거는 사실 지금 저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어서 퍼뜨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체액으로 감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마스크를 꼈다. 그러니까 약간 비말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물어서라고 하는 걸 보면은 걔네가 직접적으로 체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몸에.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가정이. 그래서 물어야 돼. 물어서 체액이 어느 정도 몸에 직접적으로 박혀야 돼. 그런데 사람의 이가 저걸 뚫을 수 없거든요. 이런 두꺼운 옷들을. 맞아요. 청바지 이런 애도 뚫을 수 없어요. 이런 옷이면 뚫릴 수 있겠지만 이런 얇은 옷이면 뚫리겠지만 그래서 맨살 겨울에는 그러면은 얘네가 감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옷이 두꺼우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약간 여름에 맨살이 많이 보이는 그런 쪽이었으면 감염이 괜찮겠지만 겨울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여름에는 좀비도 유효기간이 좀 짧다며. 그러니까 그거대로 좀 불쌍한 맞아. 불리한 환경인 거고. 겨울에는 좀 오래 살지만 옷이 두꺼워서 물기가 더 어렵고. 그럴 수 있겠다. 여름은 조금 짧게 살지만 물기는 좋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에 좀 연장선에서 사실 물어서 감염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포칼립스까지로 퍼지기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소한 비말 감염해야 돼. 그렇지. 비말 감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뭔가 포자 감염이 일어나든지 그렇게는 돼야 아포칼립스라고 부를 정도의 대참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맞아. 이게 그리고 인수 공통이면 조금 더 동물이 물면 약간 그쵸 동물한테도 되고 인간한테도 약간 동물 좀비가 나오는 콘텐츠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아니죠. 부산행도 동물로 시작했잖아. 그치. 근데 약간 걔네는 전통적인 좀비물에서. 근데 보통 스타트가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뒤는 인간만 다루긴 한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왜냐면 동물 좀비까지 가면은 너무 이거는 그냥 지구가 왜냐면 인간은 어쨌든 격리를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제어가 되니까. 예를 들면 파리가 감염이 됐어. 그치, 모기가 나도 감염이 그거 됐어. 생각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파리, 모기 이런 애들이 제일 합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맞아. 그러게. 그것도 그럴 수 있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인간만 다루는 게 아닐까. 근데 타액 감염이면 사실 물어서 옮긴다는 게 타액 감염이잖아요. 근데 모기 같은 경우에도 타액을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기가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있다면 물어서 옮기는 좀비가 있는 세계관이 있다면 모기가 그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말라리아처럼. 그게 타액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면으로 체액을 전파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서 타액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 몸에 체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죠. 그러니까 체액 체액 기준으로 간다면은 아니면 피를 뒤집어 쓴다. 어. 이 경우 그래서 그런 그 월드워지에서 책에서 처음에 장기 막 초반 부분에 막 장기 이식을 했는데 그 장기가 감염되어 있던 사람의 장기였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만 좀비가 원래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만 있었는데 장기를 밀매를 한 거야.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해외로 퍼져요. 좀비 바이러스가. 전 그런 세계로 식으로. 퍼져요. 그것도 참신하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지역에서만 장기가 좀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었는데 장기를 밀매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사 바늘, 마약 같은 거 하면은 주사 바늘 그것도 가회로 그러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사 바늘에 묻은 체액, 피로 감염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액, 다양한 체액, 뭐 타액도 있고. 그럼 혈액도 체액 있고. 감염이라고 하면은 꼭 물어서만 감염하는 건 아니네. 그럼요. 체액이 닿으면은 감염이 되는 거예요. 뭐 주사기 잘못 쓴다든지. 맞아. 뭐 어찌됐건 장- 위생적이면 안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꽤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신기하네요. 근데 보통 이런 예를 들면 장기밀매 이런 게 음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시와 추적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퍼지면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그럼 초기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냐면 역학조사도 사건이 한 7건이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건이 갑자기 200만 건이야.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이렇게 그럴 된단 수 있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타액이어도 마냥 쉽지는 않긴 하겠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재미가 또 있네요. 그건 재밌죠? 그럼 네. 역학조사의 매력.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한탕 겪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런 탐지, 추적, 뭐 예를 들면 결과 공유 이런 체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제가 조금 빨라졌는데 이제 인류가 좀 강해진 거죠. 이런 전염 여러 차례 대비가 좀 돼서 그럼요. 백신을 한번 맞은 거네. 그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어느 정도 시스템이 생겨서 그 코로나 이전 그 치명적인 전염병 겪기 전보다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뭔가 어쩌라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서 진짜 그게 되나 싶은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 확산 모델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연구가 있어요. 네, 연구가 좋아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비 아포칼립스 핵심은 바로 이 역학조사다. 오케이. 중요하지. 전염과 역학조사죠. 그래서 이제 CDC 같은 경우에도 질병통제센터 같은 데도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09년에 좀비 전염병 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좀비를 이제 전염병처럼 이제 구획으로 나누어가지고 모델링을 했는데, 일반적인 전염병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 그러니까 감염된 인간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으로 넘어가서 그 인간이 감염된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그렇죠.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사이클을 돌아가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제 좀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결말이 항상 배드엔드입니다. 무조건. 회복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격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전염병 확산 모델은 회복의 가능성을 넣어서 모델링을 하는데 좀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변수로 뭐를 넣었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격리라든지 적극적인 사살. 그렇지. 좀비를 죽일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런 뭐 치료. 이런 변수들을 다 넣었어요.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감염될 수 있는 인간, 그 다음에 좀비, 그 다음에 제거된 집단이라고 해서 이미 죽었거나 사살되어서 더 이상 물 수 없는 그래서 3단계밖에 없어요. 죽은 좀비네. 죽은 좀비, 위험하지 않은 좀비. 그러니까 괜찮은 좀비들. 좀비, 감염될 수 있는 인간, 이제 위험하지 않은 위험하지 죽은 않은 좀비. 좀비. 이렇게 3단계까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신기하다. 이제 주변 아포칼립스가 모델링에서 항상 진짜 망하는 거야. 인류 멸망, 약간 항상 다 죽어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개입 없을 때, 격리만 시행했을 때, 치료만 시행했을 때, 즉각적인 제거와 같은 개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각 이제 구획을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는데요.
일단 격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비물 설정에서 이 물리적 접촉이 빈번하고 붕괴가 빠르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 그 콘텐츠별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왜냐면은 이제 인간 군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몰래 숨기고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탈출하는 그렇지,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뭐 그런 다양한 아.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치료는 현실 감염병에서는 치료라는 게 뭐 백신 개발에서는 치료가 희망인데 좀비물은 치료제가 과연 존재하느냐. 사실은 죽은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럼요.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가는 거잖아요.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 오케이 의미가 없다. 이해됐어요. 네. 그다음에 사살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아지면은 이미 인류 그치 나도- 죽이는 사람만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왜냐면은 좀비물에서 사살은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조금 어렵다. 하지만 그 여러 변수들 다 포함한 모델링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강한 개입이 중요하다. 아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치료든 어떤 개입이든 어떤 변수든 초기 단계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강한 개입을 해야 된다. 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은 뭐 격리든 치료든 사살이든 뭐든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구나.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 그 좀비 아포칼립스의 핵심 공포는 이거를 좀비가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초기 대응을 놓쳤다. 이게 핵심 공포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영화나 콘텐츠에서 보여주잖아요. 좀비 같은 게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우리 끝난 거네 이미. 이미 그 단계에서 이미 끝났다. 이미 그럼요. 아포칼립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좀비물 영화를 볼 때 약간 뭐 연인이라든지 가족이 감염되면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숨기거나 약간 이런 지키거나 이제 사살을 막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 이미 끝났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초반에 대응을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 초반에 대응을 못한 망해가는 사회를 보여주며 그 망해가는 사회에서의 인간 모습을 보는 게 좀비물의 묘미지 좀비물의 사실은. 묘미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달리는 좀비와 저 찌그러지는 좀비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포칼립스에서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좀비물에서. 사실 그게 맞지. 그럼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초기 대응이 실패하면은 뭐 치료를 할 수 있든 아니면 뭐 잘 골라서 죽일 수 있든 격리를 할 수 있든 간에 어찌됐건 그럼요. 망한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그건. 빠른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 되게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그거를 모델링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좀비 아포칼립스가 이제 발발하면은 좀비 아포칼립스가 되면은 어떤 용병이라든지 강한 무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이다. 그들의 대응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뮬레이션에서 가정을 한 게 네. 좀비의 전파가 물어서 전파하는 걸로 가정을 한 거예요? 네, 어떤 경우든 바이러스의 형태로 전파되는 책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 다 한 거예요? 했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가상의 모델링 말고 물론 실제 환경을 반영한 거긴 하지만 그럼 대체 실제 만약에 좀비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중요하죠. 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비 사태 때 흔히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메인으로 비춰지는 그 집단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네. 집단? 군대와 이제 우리나라에선 질병관리청처럼 보이는 보건 그치. 중요하지,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 군대와 보건당국의 좀비 매뉴얼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네네. 그래서 미국 이제 국방부에서 그 컴플랜이라는 그 좀비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카운터 좀비 옵션인데요. 그 여기서는 이제 실제 미국에서 좀비 사태가 발발했을 때 미군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들의 목적은 인구 보호를 위한 방어. 그쵸,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 공격이에요. 좀비를 무력화하는 공격, 방어와 공격 두 개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걸 방어하냐? 뭐 중요 인프라, 전기, 식수 이런 거, 인프라, 통신 이런 거 핵심 시설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인구 보호를 위한 질서 유지, 그다음 좀비들 막 쳐들어오고 그 세력을 불리지 못하기 위해서 이제 상황 확산을 막는 어떤 사살, 공격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좀비를
나눠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예를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전염성 좀비다. 아니면 어떤 뭐 지능이 있는 좀비다. 뭐 외계 이 좀비가 지구의 물질이 아니고 외계에서 온 좀비다. 약간 이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요인이라든지 그런 어. 상황이라든지 그 특성에 따라서 좀비를 분류를 해서 그 분류별로 오케이. 대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능이 있는 좀비다. 이 사람들이 아직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의 좀비다. 얘네들은 그럼 공격성이 있는 사람인 거네?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 이 경우에는 약간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그치, 한 죽일 수 사람 주인 없으니까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눠가지고 대응 메뉴를 아, 만들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질병 관리를 하는 질병청이라고 볼 수 있는 CDC. CDC가 이제 좀비 캠페인을 했습니다. CDC의 좀비 캠페인이 있어요. 왜 해요, 그걸? 그래서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뭘 해야 하느냐. 어.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CDC 블로그에. 그래서 만약에 좀비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무엇을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메일을 했는데 이게 블로그가 조회수가 터진 거야. 아, 진짜로? 너무너무 잘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근데 사실 좀비 내용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재난 대응 보건 매뉴얼이구나. 맞아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방을 어떻게 싸야 된다. 아,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재난 대응 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비상 키트라든지 가족들이 어디서 만날지 비상 계획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를 확인하니까 라디오를 확보해라 라든지 아니면은 언제는 대피를 해야 되고 언제는 대피를 하지 마라. 대피 판단. 아, 중요하지, 그것도. 이런 재난 기본기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좀비 컨텐츠인 거야. 좀비를 가정하고 생긴. 근데 뭐 사실상 쓸 수 있는 건 뭐 지진이라든지. 사실 원래는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그거였어? 이런 거를 대비를 위한 정보였는데 이제 재난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체가 재난 대비인 거지. 좀비는 포장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읽기도 편하고 재밌고 맞아요. 되게 귀에 들어오잖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좀비 컨셉으로 해서 올렸더니 원래는 이제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는데 블로그가 조회수가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CDC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올리고 누가 하나가 잘릴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좀비와 같은 대재앙이 대비하면은 우리가 좀비까지 대비했는데 뭐 어떤 비상사태에도 다 대비할 수 있지 않겠냐. 되게 좋은 의미다, 이런 근데. 컨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피 경로도 계획하고 뭐 마을에서 탈출 경로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랑 어떻게 연락할지 찾아보고 라디오 같은 거 확보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얻을지도 찾아보고 가방 이렇게 싸시고요. 이럴 때는 뭐 좀비뿐만 아니라 여러 재난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집에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집에서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좀비 캠페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온라인에서 좀비 태스크포스 티셔츠를 판매하고 맞아요. 좀비 데뷔 영상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맞아요. 되게 재밌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굿즈도 팔아. 굿즈도 팔고 이제 공모전도 열어. 영상 공모전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온라인 그래픽 소설이 나왔어요. 재난 모든 비상 상황,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상 상황들이죠.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어요, 허리케인이 났어요. 약간 뭐 좀비 떼들 우리를 공격해요. 집을 급격하게 떠야 돼요. 약간 비상 상황, 뭐 식수가 필요해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지침이 있는 그래픽 소설을. 그렇구나. 재밌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줄 더 떠. 좀비 생존 가이드 월드워지 약간 이런 맥스 브룩스라고 한 제가 좋아하는 네네네. 이분이 굉장한 밀덕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뭐 간담회 이런 것도 하고 작가 간담회 이런 것도 글도 올리고 좀비 축제를 열었네, 그냥. 거의 좀비 축제 플래시몹 이런 것도 재밌다, 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간호대학교에 가가지고 시체 분류 수업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난 현장에 가면은 이제 환자들을 분류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전시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이제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경증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과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치료 순위를 미뤄도 되는 사람 또는 이미 돌아가신 분 가망이 없는 사람 되게 중요하지, 그런 그래서 것들도. 분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대학에 가가지고 좀비 컨셉 이런 되게 좋다. 분류수업을 해.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좀비 테마로 해가지고 이런 비상 상황에 대응한 거. 이런 되게 좋은 강의도 캠페인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비라는 게 흥미가 있지만 사람들이 약간 재미 요소로 즐기던 거를 실제로 교육적인 어떤 콘텐츠로 소모를 하는 그럼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음. 그래서 왜 하필 좀비로 했냐. 음. 그래서 너무 잘 됐고 너무 효과도 좋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좋았냐. 실제로 이 좀비 캠페인이 공중보건에 어떠한 유의미한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줬냐를 또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 좀비 뭐라 그러지? 좀비 축제의 효과를 그럼요. 공중보건에 기여를 했는가? 우리 음. 이런 좀비 바이럴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좀비 캠페인이 진짜 바이럴이 됐는가? 정말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었는가? 우리 정책을 알렸는가? 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3년에. 그래서 좀비라는 소재가 미디어 주목이 굉장히 극대화됐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CDC 사이트 트래픽이랑 대중 반응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 바이럴이 됐다? 잘했다. 오케이. 잘했다. 그런데 과연 이 바이럴이 유명해졌는데 진짜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네, 2015년에 후속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키트 준비라든지 계획 수립 같은 행동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 이거는 절반 정도밖에 성공을 못했다. 얼추 성공했네 그래도. 그럼요. 얼추 성공을 했지만 더 큰 성공을 하려면은 일단은 추가 설계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바이럴도 중요하지만 이 지속적으로 이 이슈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설계가 또한 필요하다라는. 그렇지. 너무 단발적이니까 사실 여러 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맞아요. 바이럴들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좀비냐? 왜 좀비를 선택했냐? 군대와 보건의료당국이. 재밌어서. 맞아요. 물론 재밌어도 있지만 이제 정치적 윤리적 논란 없이 훈련할 수 있는 최저의 가상적이다. 뭐라고요? 정치적 윤리적인 논란이 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는데 가상의 적이라고? 그럼요. 오케이, 어떤 오케이. 국가의 침략을 그럴 수 없지. 가정할 수 그럴 수 없잖아요. 없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떤 쿠데타나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무슨 고양이 떼들이 우리 인류를 공격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갑자기 중국이 쳐들어왔다 이러면은 국가적인 어떤 그럼요. 외교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치적이나 윤리적 논란 없이 아포칼립스라는 상황, 어떤 재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가상적이다. 그래서 되게 윤리적으로 이런 경고를 전달하기에 좋은 매개체다. 뒤탈 없이. 그렇지.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거고. 왜 좀비인데 약간. 그렇지. 좀비는 좀비인데. 맞아. 좀비는 그렇지. 좀비. 그거를 좀비의 인권을 근데 모르겠어. 좀비 실제로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좀비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실제로 이제 좀비 사태가 발생한다? 그럼 발포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결정이 굉장히 유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 그리고 뭔가 내 입장에서도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좀비가 됐어. 내가 내 손으로 죽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맞아요. 아니 백신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을 백신은 예방이지만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치료제가 나올 수 있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네. 굉장히 그럴 수 결정이 있겠네.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살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과연 살인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매뉴얼이나 캠페인에서는 사실 좀비가 나와 관련이 없는 대상이 좀비가 됐을 때를 가정을 한 거니까 맞아. 되게 그런 거를 막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 그래서 좀비물에서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지금 아까까지 나랑 싸우던 동료가 좀비가 됐어. 내가 죽여야 돼. 약간 이런 갈등이잖아.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좀비가 됐어. 죽여야 돼. 이렇게 죽일 거예요? 어쩌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슬프겠지. 마음이 아프겠지. 근데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많잖아. 가둬두고. 맞아. 간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가둬두고 간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갇혀있는 데를 이제 주인공들이 실수로 열어가지고 어라라 물리고. 그런. 맞아. 그런 것도 있지. 가둬두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지도 않거든 사실은. 나였어도 가둬두는 게 진짜 최선일 것 같긴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럴 것 같긴 해. 좀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그쵸. 마음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그런 점. 그게 또 사람들이 좀비물을 좋아하는 매력. 인간군상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애절함, 그런 사랑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맞아요. 희생정신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파국으로 치닫는 그렇지. 집단일 수도 어.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이런 극단적인 재난 상황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 그게 좀비물의 또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어찌됐건 좀비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도 흥미롭네요. 보건적으로 되게 좀 네. 플러스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 현실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도구다. 그러게요. 또 그렇죠. 나름의 좋은 도구가 되고 있는 좀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가 되면 음.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비가 나타났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 좀비라는 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치안이랑 행정이 붕괴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회가 망가지는 거니까, 사회가 붕괴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복합적인 재난, 사회 시스템의 붕괴 자체가 좀비 사태의 가장 큰 문제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그럼 이 좀비 몇 마리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치안과 행정이 붕괴가 되는 거. 예를 들면은 당장 좀비 사태가 났다라고 하면은 뭐 응급실 그렇지. 같은 데들 마비가 되겠죠. 의료가 마비가 자리가 되겠죠. 없겠죠. 그래서 의료가 마비가 되는 거, 그래서 사망률이 급증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이 마비가 되는 거.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군인들도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유통이에요. 식량. 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력, 받을 수가 통신 없고. 이런 사회 기반 전기도 시설이 그쵸? 그것이 또 되게 문제다. 중요하네 그런 파트도. 그럼요. 사실 도시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물류가 계속 통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식량도 어쨌든 물류가 통해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격리가 되고 지역이 그 차단이 돼버리면은 여기를 분리를 해버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사회 시스템이 망가지는 점.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게 털잖아요. 약탈을 하잖아요. 맞아. 그런 약탈하고. 점에서 사회의 신뢰와 시스템과 치안이 붕괴가 되는 거. 거긴 화폐 시스템도 망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막 병뚜껑으로 거래하고. 그래서 그러네. 이런 이 전체적인 좀비 몇 마리 돌아다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치안, 행정, 사회 시스템 마비, 붕괴가 제일 큰 문제다. 정말 사실 그런 거야말로 좀비물을 보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힘이 센 사람이 일단은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것도 좀 맞고, 그러면서 정치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결정이, 휘어잡을 수 그쵸. 있는 결정권자가 생기는 것도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랑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재미가 또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포칼립스가 시작하는 게 좀비 몇 마리 나와서 시작이 아니라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을 때가 진정한 아포칼립스의 시작이다라는 뭔가 생각을 했어요. 마비가 되고. 그럼요. 공무원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전기도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일상을 유지하는 게 진짜 나의 일상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누군가 출근을 해야 여러분 모두가 출근을 해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생존에 유리할까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뿐만이 아니라 뭐 전쟁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회 기관망이 하게 된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기술을 가지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이 가장 배관공 이런 거.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집을 지은 목수. 내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DIY를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불려갈 거 아니야, 나라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나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보건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또는 나의 기술을 화폐 가치가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돈이나 이런 걸 받을 맞아요. 수가 있는 식량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거. 뭐 집을 지어준다거나 그 난방을 고쳐준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엔지니어들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일단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기본적으로 좀 그런 우선순위에 기술. 있다고 봤어요. 맞아. 사실 의료기술이 있어도 불이 안 들어오면 당장 의미가 없는. 그렇지도 않은가? 그리고 되게 제가 이런 이제 살아남는 그런 인터뷰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전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가장 먼저 쟁여놔야 되는 게 일단 담배. 왜? 담배는 이제 이런 극한 상황에서 화폐로의 역할을 그게 하게 됩니다. 담배가 가장
왜냐면 그런가? 담배는 그 담배랑 술이 그런 상황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아비규환이 있었을 때, 사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이제 자립을 해서 살아야 될 때, 그래서 담배로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하기가 편하다. 담배나 그렇구나. 술로. 그러니까 담배나 술이 굉장히 수요가 높은데 그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뭐 니코틴, 카페인, 뭐 약간 알코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일단 담배를 쓸어 담아라 라는 거. 근데 술도 쓸어 담을 수도 있긴 하지만 걔는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일단 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뭐 예를 들면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건 예상했는데 쓰레기 봉투랑 휴지 같은 거를 챙겨야 된다. 왜요? 쓰레기와 오염물과 분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 위생적으로.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고 막 공격당해서 죽는데 나중에 되면은 오염이 돼서 그 위생 때문에 죽는데요. 아. 그래서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쓰레기 봉투, 휴지, 물질 이런 뭔가 쓰레기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를 해라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청결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씻지도 못할 거 아니야. 음. 물도 제대로 안 넣을 거고. 아, 그러면은 되게, 아,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집에서 안 나가는 게 제일 낫긴 한데. 그니까 크리스마스에 뭐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 좀비를 정주행해야지. 아, 생존을 위해서? 그럼. 앞으로 나의 집 나가면 살아남아야 고생이라고. 알았어요. 뭐, 크리스마스는 맞아요. 나에게 낭만이 전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크리스마스 그럼, 같은 거. 그럼 집에 있어야지. 집에서 약간 유사트리 좀비를 보면서. 그래, 좀비도 보고 맛있는 거나 해먹고. 술 마셔야지. 그러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지. 저런 포근한 우리 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나는 안전해. 약간 이런 거. 남의 위협을 보면서 나는 좋다. 나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런 것들도. 그럼요. 그 인간들이 보는 것 중에 도파민과 스릴을 느끼고 싶지만 내가 위험하고 싶진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신 게, 일단 좀비는 죽어서 살아다니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 유사틀이다. 유사틀이다. 좀비가 죽은 채로 돌아다니는 건 사실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고, 그럼요.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사람이, 특히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맞아요. 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출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할거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이게 크리스마스 전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사실은. 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학기술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3화 좀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4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